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제 영화 이야기로 또 돌아왔습니다. 이제 하다 보니까 또 마지막 시간이 또 됐는데 또 마지막까지 또 재밌는 얘기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 함께 이야기할 영화는 윤간 감독의 우리들이라는 영화고요. 네. 이 영화는 2016년도에 개봉했고 이제 그동안 저희가 계속 다뤄왔던 영화들이 이제 뭐 외국 영화 중에서도 좀 스케일이 큰 그렇죠. 이런 약간 블록버스터 영화들을 다뤘는데 오늘은 이제 국내 영화고 또 예술 영화로 분류되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작은 영화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 또 이런 영화들이 또 주는 울림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오늘도 재밌는 시간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6년도에 개봉을 했어요. 네. 앞서 말씀드린 그 윤가은 감독님의 첫 번째 장편 영화고 아무래도 이제 독립 영화들은 좀 규모가 작아서 네. 관객이 막 많이 들고 이런 경우는 흔치 않아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알만한 그런 독립 영화에 유명한 건 이제 원앙소리. 네네 할아버지. 그쵸. 뭐 다큐멘터리긴 했지만 이제 보통 이제 인디 영화라고 봤을 때 거의 뭐 제가 알기로 200만 뭐 넘게 이렇게 본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쪽 시장에서는 정말 과감한 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제 흥행을 했던 건데 그러네.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 기준으로 51,264분이 보셨어요. 사실 뭐 좀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영화들에 비하면 많은 분들이 보시지 못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이 영화를 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주고 싶다라는 네. 마음도 있어서 이 영화를 좀 골라봤고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해요. 이 영화에 나오는 아이들이 주인공인데 초등학교 이제 4학년 아이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그 아이들이 생활하면서 겪는 어떤 그런 관계의 이야기 주로 이야기에서는 어떤 좀 뭐 왕따를 당한다거나 이런 친구들 사이에서 겪게 되는 그런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어린 친구들이 그 이야기를 어떻게 또 경험하고 또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이 영화는 다루고 있고 또 이 영화를 우리가 봤을 때 이 영화의 또 제목이 우리들이잖아요. 네. 결국은 이 이야기가 그런 어린 아이들의 이야기뿐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생각할 거리를 주고 우리의 어떤 삶에서도 또 이런 되씹어 볼 만한 그런 이야기의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만님은 그래서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근데 봤는데 1시간 30분 조금 넘었나요 영화가? 아 맞아요 그 정도. 근데 한 번도 안 끊고 쭉 본 것 같아요. 재밌어서. 맞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려내는 그 어떤 그 등장인물들 간의 그런 감정선 그리고 이제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배웠잖아요. 이건 의도된 것이다. 이런 것들이 보이면서 와 똑같네. 그냥 그 꾸며주는 거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영화들과 비슷하고 너무 잘 만들었고 마음에 좀 울림을 주는 영화이지 않았나 저는 한번 생각해봐요. 맞아요. 사실 이 영화 뭐 말씀하셨지만 사실 독립 영화는 접근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사실 뭔가 이렇게 볼 때도 사실 많지 않고 내가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너무나도 좋은 영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여러분이 한 번쯤은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영화 얘기를 그럼 좀 해보면 좋겠는데 사실 이 영화에 늘 이제 제가 반복해서 했던 얘기가 영화의 어떤 그 오프닝 시퀀스를 네. 유념해서 보면 되게 이 영화에 대한 어떤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는데 이 기억나? 영화의 오프닝도 사실 되게 먹먹하고 처음에 보면 되게 좀 뭐랄까 약간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어떤 장면이 보이냐면 이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체육 시간인 것 같아요. 맞아. 피구 게임을 하는데 편을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대장들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한 명씩 뽑는 거예요. 맞아. 근데 이제 이 주인공 이선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계속 안 뽑히는 거지. 뽑혀. 마지막까지 남는 거고 카메라는 이제 뭐 다른 걸 보여주지 않고 그 친구의 얼굴만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클로즈업 해놨어. 그래서 그 한 명 하면 뽑힐 때마다 변하는 그 미묘한 표정, 맞아. 이 변화가 보고 있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먹먹해지고 속상해. 너무 속상하고 좀 뽑아줬으면 좋겠는데 안 뽑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계속 봐. 맞아 나 이렇게 갔다 이렇게 뽑아줘 하고 갔다가 계속 나를 봐. 맞아요. 사실 이 어떤 이 설정 자체만 놓고 봤을 때도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거를 또 그 친구들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영화를 본 입장에서 보면 의도적인 거죠. 그쵸 맞아요 사실 매우 다분히 의도적인 거고 그냥 싫으니까. 맞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생각해 보면 더 속상한 것 같네요. 그쵸. 이게 맞아. 말씀하신 그 의도된 부분이라는 게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어떤 뭐 그 선이라는 친구가 단순히 어떤 운동을 못해서 네. 라기보다는 그냥 이 친구는 어떤 그 따돌림에
대상일 뿐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 친구가 뭐 어떤 잘못을 했지 안 했을지는 뭐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뭐가 됐든 이 친구가 지금 따돌림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이미. 돼버렸어. 이게 사실 또 되게 좀 마음 먹먹하게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말씀하시려고.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이. 이 다음 장면. 너 선 밟았어. 금 밟았다고. 저는 밟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말 못해.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반복인데 이것도 뒤에서 한 번 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 문학으로 말하면 수미상관법인 거잖아요. 그쵸. 정확하게 반복되는 거죠, 이 상황이. 네, 와. 이런 이 금을 밟았냐 안 밟았냐. 뭐 사실 되게 상징적인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이건 영화를 보시고 확인하시고. 맞아. 하고 이 영화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 친구의 어떤 그 따돌림 당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와요. 이제 그 보라라는 또 다른 친구가 등장하는데 이 친구가 약간 이제 그런 따돌림의 어떤 리더. 여왕벌. 여왕벌이라고 표현하나요? 아무튼 그런 역할을 하는 친구인데. 그렇죠. 이 친구가 이제 자기 생일이어가지고 생일 파티를 해야 되는데 자기네 이제 모듬이 청소 당번인 거야.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선희를 발견하고 얘한테 청소를 시키고 말로는 이제 너 청소하고 우리 생일 파티에 초대해 줄게. 와라. 와라. 제안했는데 그래서 이선희 막 열심히 청소해 혼자. 근데 이제 결국 끝나고 집에 갔더니 남의 집이고. 맞아. 뭐 이런 따돌림을 계속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던 와중에 이 친구가 새로운 친구를 만나요. 지아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근데 마침 또 이제 방학이 시작되는 기간이어가지고 맞아. 이 지아라는 친구가 다른 친구들은 만나지 못하고 선희만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편견 없이 선희를 보게 된 거죠. 처음에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영화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이 방학 기간 동안 선희와 지아가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관계를 맺어가는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이 이야기 속에서 사실 또 갈등이 많이 생기는데 일단 이 두 친구의 환경이 좀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선희는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 일상적인 그런 가정,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가정, 뭐 돈이 크게 많지도 않고, 뭐 크게 적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가정인 반면에 이 지아라는 친구는 돈은 많아. 돈은 많은데 사실 이 친구에게 어떻게 보면 그런 결핍이 좀 있는 거죠. 그렇죠. 깨어진 가정. 부모님이 이제 이혼했고 자신을 좀 돌봐주는 건 이제 할머니고 이런 과정 가운데 이제 둘의 관계가 이어지는데 사실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놀러 가는데 이제 사실 선희는 용돈이 넉넉하진 않은 거죠. 맞아. 이거 진짜 너무 약간 옛날 생각이 저도 많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지아는 이제 또 쾌활해 성격이 호방해가지고 그렇지. 야 선아 내가 사줄게 내가 쏠게 방방. 방방 고 나 못 갈 것 같아. 왜? 미안 나는 돈이 그러니까. 내가 내주려고 했는데 가자. 그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 전에도 이미 쐈어. 그래 이미 너 선이가, 많이 샀잖아. 네가 전에도 샀잖아. 네, 괜찮대 간대.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어떤 그 어린 친구들 또는 우리들이 관계를 쌓아가는 그런 과정의 좀 일반적인 모습인 것 같긴 해요. 그렇지. 처음에는 사실 또 서로에 대해 잘 모르니까 이 그렇죠. 친구의 어떤 뭐랄까요 좀 부족한 부분 또 내가 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안고 가는 그것보다는 나는 조금 이 사랑을 시작하는 단계와 비슷했다라고 봤어요. 뭐냐면 네네네네. 모든 게 다 용납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거야. 우리 집 좀 더운데. 맞아. 근데 이제 그 커플이 벗겨지기 전까지는 다 감당하지만 벗겨지고 난 다음에 니네 집은 왜 이렇게 더워? 맞아요.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거이지 않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봤어요. 말씀하신 그 이제 커플이 벗겨지는 장면을 좀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지아가 이제 뭐 할머니가 뭐 어디 수련회를 가게 돼가지고 집에 이제 혼자 있을 상황이 못 돼서 선인의 집에 놀러 와요. 그렇지. 그래서 뭐 열흘 정도 생활을 하는데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인의 집은 좀 이제 환경이 뭐 아주 쾌적하고 이런 환경은 아니어서 뭐 덥기도 하고 뭐 그랬지만 막 잘 지내다가 어느 날 이제 아침에 선이가 이제 엄마랑 되게 꽁냥꽁냥하게 보내는 그렇죠. 그 모습을 또 꼭 이렇게 자면서 아, 듣잖아요. 이렇게 맞아. 영화에서 보면.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그 꽁냥꽁냥이 선이는 지아를 위한 거였어. 맞아. 오이김밥. 맞아. 지아를 위해서 오이김밥 싸주세요라고 엄마한테 말하는 그 장면을 또 지아는 보면서 되게 또 이제 그런 본인의 결핍이 이제 드러나는 그런 단초가 되면서 그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선의를 좀 이렇게 멀리하게 되는. 이제 현실을 보는 거죠. 그쵸. 그 별로구나. 뭐 콩깍지가 벗겨졌다 그래야 되나? 네. 이런 과정을 또 겪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둘의 갈등이 좀 심화되는 장면들이 나와요. 예전에는 뭐 이제 뭐 돈도 막 다 막 사주고 이랬다면 이 그들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스마트폰. 핸드폰. 핸드폰. 그렇지.
그래서 뭐 지아는 핸드폰이 있고 선이는 핸드폰이 없는데. 맞아.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싫어진 거야. 야, 너 때문에 배터리 많이 달잖아. 너무 치사해. 아 진짜 그게 뭐야? 근데 선이는 근데 막, 나 많이 안 했는데. 많이도 안 했대. 나 너무 속상해. 그러니까, 야, 니네 엄마가 자꾸 내 핸드폰으로 전화하면 내가 불편하잖아. 근데 전화 와. 그러니까 딱 전화 와 그때. 그러면서 또 이제 갑분싸. 그러니까 이 적절하게 서로에게 맞춰주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 그쵸. 근데 이제 청년의 시기를 보내다 보면 확실히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이제 밥을 먹어야 될 때가 있고 음, 밥까지는 어떻게 되겠어? 어차피 먹어야 되니까. 근데 커피를 마시러 가거나 뭔가 이제 그런 그 이후에 활동을 하러 갈 때 그 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제 난 이게 진짜 너무 속상한 거야. 저도 그래요. 네. 저는 실제로 뭐 지금 이제 약간 이제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편은 아니어서 음. 가끔씩 이렇게 좀 부딪힐 때가 있는 거죠. 아, 나도 맞아. 가서 놀고 싶은데 만나자고 막 하는데 맞아. 거기에 이제 호응해주지 못할 때 맞아. 그의 어떤 선의를 내가 너무 잘 아는데 내가 호응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형이잖아. 아, 그치, 맞아. 내가 이제 이게 형인데. 더 어려워. 맞아. 내가 동생들한테 밥 먹으러 가자 말 한마디 하는 것도 그니까. 나름의 부담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줘도 모자란데 얻어먹을 판이니 이게 참 씁쓸한 거죠. 이게 근데 공동체 안에서는 진짜 서로에 대한 배려가 참 이게 필요한 거야. 맞아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면서 생각해보지 않는 것 같아요. 않죠. 그냥 이런 거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불문율 중에 하나죠. 왜냐면 어떤 자존심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근데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그 정도의 공동체성을 가질 수 있는 관계가 우리가 돼야 된다는 생각해요. 진짜 필요한 날, 그리고 내가 함께 하고 싶은 날, 자존심이 아니라 공동체가 십시일반이라는 말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께 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정말 그 사회 공동체에서보다는 정말 교회 공동체, 이 어떤 신앙 공동체에서 많이 또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럼 형태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럼요. 사실 사회는 기브 앤 테이크가 기본인 거잖아요. 확실하죠. 하지만 또 밖에서 보다는 우리 안에서는 이런 어떤 상대방에 대한 배려, 그렇지. 또 어떤 섬김과 뭐랄까요, 어떤 되갚음? 좀 되갚음 좀 무서운 말 같긴 한데 다시 어떤 그런 감사의 표현 맞아. 이런 게 정말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 친구들이니까 선이와 지아 같은 경우는 거기서 어린 친구들이니까 그게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서로에게 주고받음이 되었고 거기에서 나는 갈등이 좀 오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이제 사실 이 두 사람의 어떤 갈등이었는데 여기서 변화가 한 번 더 일어나. 그죠. 이 영어 학원에 네. 가게 되면서 네. 이제 지아가 영어 학원에 가게 그렇죠. 되면서 지아가 영어 학원에 네. 가면서 지아가 이제 선이랑 좀 멀어지는 거죠. 이제 세상을 아는 거죠. 그치. 이 동네 다른 판도를 세상을 아는 봤어. 이제 이 동네 판도를 아는 거야. 제가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만났던 친구가 왕따였던 거지. 그걸 그치. 이제 깨달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뭐 계약도 하고 그렇지. 이런 상황이 되면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보라라는 친구랑 보라. 이 지아가 이제 친해지게 되는 거죠. 친해지게 되지. 그러면서 이제 선이가 다시 어떤 본인의 자리라고 하면 너무 슬픈데 그 어떤 왕따의 자리에 오게 되고 또 오히려 이제는 지아가 앞장서서 좀 선이를 좀 이렇게 그렇죠. 못 살게 굴고. 색연필. 맞아. 아. 막 몰려와가지고 친구들이 보라가 야 너 지아 색연필 빌려준 거 왜 안 갖다 주냐고. 맞아. 근데 선이는 받은 건데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도 작물인데. 그니까 훔쳐서. 근데 또 달래. 그니까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어떤 그런 세 명의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점점 이제 둘 사이는 점점 이제 막 폭로전이 막 벌어지고 네, 맞아요. 폭력까지 오가는 마지막에 그런 사이에까지 이제 치닫는 거예요. 근데 뭐 그 전에 사실 또 이제 보라가 또 이번에 지아를 또 이제 따돌리는. 이제 왜 따돌리게 되냐? 1등을 뺏겨서. 그치. 네. 보라가 원래는 그 반에서 항상 1등을 하던 친구였는데 그렇지. 지아라는 친구가 사실 되게 똑똑한 친구였어요. 올백을 맞아버렸네. 그래서 이제 1등을 하면서 보라 이제 갑분싸. 표정이 바뀌었어. 진짜 그 어린 친구가. 싹 변했어요 표정이.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보라의 어떤 그 패밀리들이 지아를 디스하고 선이에게 했던 그렇죠. 그런 말과 행동을 그대로
뭐 선이한테 한 것처럼 냄새나. 냄새나 이런 표현들 너무해. 어디서 무슨 이상한 냄새 나지 않아? 그러니까 난 처음에 그 영화를 보고 진짜 냄새가 나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선이는 거기서 이렇게 맡아보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진짜 냄새가 나는 건가?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맞아. 근데 그냥 그건 어떤 표현이었던 거죠. 그런 그렇죠, 괄시에 그렇죠. 대한 그렇죠. 표현. 그래서 이제 또 지아가 그렇게 똑같이 당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지아와 이때 선이 사이도 뭐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 나빠져요. 맞아. 이렇게 그래서 지아랑 선이랑 어떤 갈등이 최고조로 달하고 상황이 좀 이렇게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영화가 한번 환기를 시켜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아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요. 네. 그렇지. 저는 이 장면이 어떤 그 영화를 한번 환기시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선이가 생각하는 것들이 좀 많이 바뀌게 되는 건가? 어떤 선이에게도 어떤 그런 마음의 변화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떤 그런 빈 병상에 네. 아버지가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계시는 그 뒷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고 그걸 이제 선이가 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뭐 장례가 치러지고 바다가 잠깐 나오는 이런 네. 선이가 뭐 잠들어 있고 바다가 잠깐 나오는 이런 장면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한번 이제 어떤 결말로 향하기 전에 어떤 분위기나 어떤 그런 감정을 환기시키는 장면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하고 사실 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어른인 우리의 입장에선 오히려 이 부분이 좀 더 좀 밀접하고 짧은 장면이었지만 좀 묵직한 메시지를 또 던져주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이제 그런 말이 생각났는데 뭐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을 사실 우리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어떤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를 되짚어봤을 때. 근데 이런 게 사실 뭐 저만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고 얘기를 나눠보면 그렇지. 대부분의 어떤 그런 부모와 자녀의 사이가 그런 것 같은데 결국 후회하는 건 좀 돌아가시고 난 다음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 좀 되게 어떤 그런 어른의 세계에서는 네. 그런 어떤 어른들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이 장면을 우리 어린 그 선아 친구가 보고 이 친구에게도 일종의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뒤이어서 나오는 장면이 사실 이 영화의 전 백미라고 보는데 그 윤희 그 선이의 동생 남동생이 있는데 친구가 이제 같이 노는 친구가 있어요. 연우라는 친구. 네, 항상 상처를 주는 친구. 근데 맨날 저 터지고 와 놀려 네, 레슬링을 네. 하는데 뭐 멍들고 까지고 막 긁히고 이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나는 그게 속상한 거야. 맨날 맞고 오니까. 그래서 이제 밤에 이제 장례를 치르고 뭐 그 밤인 것 같은데 윤희한테 선이가 물어봅니다. 야, 너 왜 계속 맨날 상처 내고 다치고 때리는데 왜 연우랑 노냐고. 맞아. 윤희가 하는 말이 뭐 처음엔 이번엔 나도 때렸다고 그랬냐고 잘했다고 막 칭찬을 해줘요. 그러고는 어떻게 했어? 선이가 물어보죠. 그리고 같이 놀았어. 또 그래요. 맞아. 선이가 야 또 같이 놀면 어떡해 뭐 또 때리고 뭐 맞고 이러면 또 때리고 막 그랬어야지. 맞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한마디 하는 거죠. 윤희가 그럼 언제 놀아? 말하는 거예요. 맞아. 연우가 때리고 나도 때리고 하면 그럼 언제 놀아? 난 그냥 놀고 싶은데 라고 말을 해요. 맞아. 이 말을 듣고 선이가 약간 한 방 맞은 것처럼 맞아. 멍 하면서 맞아. 표정에 어떤 변화가 딱 일어나죠. 저는 이 장면이 정말 이 영화의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 가장 뽑고 싶은 장면인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여러 갈등들이 있고 하지만 우리가 결국은 어떤 좀 행복하게 지내고 싶고 네. 어떤 또 평안함을 추구하고 싶은데 이런 일 갈등 속에 처하면 우리가 언제 놀겠어요. 노는 게 제일 중요한데. 노는 게 제일 좋아. 그쵸. 근데 이제 뭐 그런 어떤 사실 이 어린 친구는 어떻게 보면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렇지. 계산이 없는 거지. 그쵸. 그냥 순수한 거죠. 너무. 네가 때렸어? 그럼 나도 한 대 때리지 뭐. 그러고 그냥 같이 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상당히 의미가 깊고 저한테 좀 물림이 있었던 게 뭐냐면 선이가 손에 있는 팔찌를 보면서 짜증을 내고 자른단 말이에요. 맞아요. 자른 거를 왜 클로즈업 했을까 고민했어요. 근데 후에 장면에서 지아가 아직도 팔찌를 차고 있어. 맞아. 선이는 물어봐.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서 이건 고마움도 있었다. 그래서 물어봤지만 결국 그 둘의 대화에 이미 감정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왜 이거 나 차지 말라고? 뭐 다시 달라고? 하고 감정이 상한 상태로 그거를 다시 던져주고
그리고 그 후에 선의는 다시 팔찌를 만들어서 주려고 하지만 또 어그러지고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선의가 그거를 잘랐을 때는 그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걸 난 좀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다시 팔찌를 만들었을 때는 이 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다시는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와, 이 관계를 유지하고 또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거 참 어렵고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가? 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맞습니다. 자, 이제 영화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미상관 네. 피구 장면이 다시 나와요. 아, 그러니까 또 이제 편 나누기를 하는데 이번엔 이제 선이랑 지아가 둘 다 마지막에 왜냐면 둘 다 왕따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이 영화에서 장치로 쓰이는 어떤 그런 장치로 쓰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봉숭아물을 드리는 게 있어요. 마지막 선이가 손을 보는데 네. 이 마지막 요 손가락 끝에 봉숭아물이 살짝 남아 있었어요. 네. 근데 이 봉숭아물이 어떤 지아와의 좋았던 시기에 같이 그 추억을 공유했던 그 맞아. 봉숭아물인데 이 그 하나 남은 그걸 보면서 선이가 다시 한번 이제 좀 지아를 향한 그 마음을 좀 회복시키고 좀 되살리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여기서도 이제 애들이 누구야 지아한테 금 밟았다고 너 이제 지아에게 응 구라를 또 치는 거예요. 안 밟았는데 너 금 밟았어. 그러니까 근데 우리 앞선 장면에서는 그냥 선이가 수긍하고 그냥 나갔죠. 그렇지. 근데 이번에는 선이가 지아를 변호해줘요. 아. 야 내가 봤는데 안 밟았어 얘기하니까 맞아.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야 쟤 니네 편인데 안 밟았대잖아 하면서 맞아. 이제 그 말을 들어주는 거죠. 맞아. 그러고는 이제 근데 어쨌든 공을 맞고 나갔어. 그러고 맞아. 맞아. 의욕이 별로 없었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둘이 그 서 있는 장면이 나오고 카메라가 네. 이제 투샷을 잡아주고 투샷을- 그 미묘한 표정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고 이제 영화가 끝나는데 맞아. 저희가 이제 앞서 얘기를 좀 나눴는데 이 결말에 대해서 네. 서로 약간 좀 이제 다른 좀 의도를 왜 갖고 이러고 얘기해서. 끝납니까? 그치. 저는 거기서 더 행복한 해피엔딩을 해줘야 된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그런 영화적으로 해피엔딩 정말 행복한 마무리였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 윤강 감독님이 그렇게 연출한 게 오히려 전 또 현실적인 부분을 좀 염두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사실 그 두 친구가 그 순간에는 또 회복됐을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사람의 관계라는 게 늘 언제 또 갈등이 생길지 어렵다. 모르고 어렵다. 해서 오히려 너무 그냥 해피엔딩으로만 마무리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열어놓고 오히려 좀 더 희망도 어떻게 보면 희망을 남기는 부분으로 좀 마무리 단순히 좀 행복을 쥐어준다기보다는 그런 어떤 희망을 좀 이렇게 고민해 볼 수 있게 생각해 볼 수 있게 그 장면을 좀 결말에 연출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그래서 또 그 장면도 저는 마음에 들었다 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이 두 친구가 투샷을 받았을 때 손을 잡는다거나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전체가 있는 공간이 아니라 둘만이 있는 공간으로 사실은 변화되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 안에서 뭔가의 액션이 있어 주었더라면 어땠을까? 저는 그걸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테이크가 길어요. 맞아요. 긴데 그 정말 그 아직도 눈치 보는 그녀들의 그 모습에 좀 아쉬웠다. 나는. 사실 뭐 나만님 바람대로면 팔찌를 찼어야지. 아, 나눠주고. 그렇죠. 그러면 뭐 팔찌 두 개 이렇게 클로즈업 아니, 되거나 그렇죠. 여기까지 갔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하늘로 이렇게 쭉 날아가면서 이들은 행복했다. 아 감독 다 됐죠? 아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이 뭐 결말에 대해서 뭐 각자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또 이 영화가 주는 교훈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또 다가갈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선희의 동생 윤희는 네. 늘 먼저 다가갔던 것 같아요. 이 친구는. 그래도 좋은 친구를 지켰다. 그렇죠. 그래서 뭐 나는 얘가 좋으니까 얘가 날 때리더라도 나는 너랑 놀래. 나도 라고 했던 때렸다. 어떤 그런 뭐 어떻게 일종의 용기일 수도 있는 것 같고 사실 선희와 지아의 관계에서는 사실 두 사람 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지키는 것에 좀 더 우선이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이렇게 다가갈 수 있고 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좀 이 영화가 마지막에 그 선의의 어떤 제금 안 밟았어라고 지아를 변호해주는 그 장면이 좀 그런 메시지를 주지 않았나 하고 저는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들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또 얘기를 나눠봤는데
개인적으로 정말 우리 보시는 또 여러분들에게 이 영화를 한 번 정도는 추천해보고 싶었다. 여러분들 또 각자에게도 뭐 때로는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어떤 실마리가 될 수도 있는 영화일 것 같고 때로는 좀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서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소감 한마디씩 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 나만님 소감 하실까요? 저는 이제 이렇게 우리 영현 형제랑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것들을 알고 또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매주 맞아요. 매주 이렇게 6번 우리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했던 것들이 쉽지 않았고 부담도 되기도 하고 맞아요. 결코 편하게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저는 친구를 하나 만드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어떤 청년이 이렇게 나하고 긴 시간, 오랜 시간 이런 일들을 하고 또 생각을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그리고 저는 어떤 이런 컨텐츠가 남는다라기보다 결국에는 내 인생 가운데 영현이라고 하는 좋은 친구가 남게 되어서 또 친구를 만들고 앞으로 이런 대화를 이 친구하고는 이 정도까지 대화를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영화를 가지고 나눴던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엔 나중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또 나타나고 또 좋은 모습으로 더 발전되고 우리가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지 않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먼저 이 기회, 이 자리를 먼저 나만님이 제안해 주셔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저 혼자는 아마 하지 않았을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늘 하고자 꿈꿨지만 좀 이제 용기가 없고 좀 이렇게 미뤄왔던 일들인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저 나만인가 이런 어떤 컨텐츠 제작에 대해서 영화 얘기를 또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사실 되게 재밌었던 건 이걸 생각보다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요? 많이 보고 영화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좀 감동적이고 뿌듯함이 있더라고요. 내가 했던 이 작업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나만의 만족으로 끝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너무 감사했고 또 용기와 의욕을 많이 얻었고 앞으로도 또 개인적으로도 이런 일들을 좀 해나갈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해야겠다. 무엇보다 또 이번에는 또 신앙적인 또 어떤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어서 더욱더 좋았던 것 같고 또 기회가 되면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이런 시간을 또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또 있었으면 하는 또 바람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또 우리 6회 함께 또 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또 좋은 기회가 있다면 또 다시 한번 돌아와서 또 영화 얘기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네요. 네. 인사하고 마칠까요? 네, 그럴까요? 안녕. 안녕.